그동안 동북권 전주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역세권인데 북동부 쪽은 이제 에코시티라는 신도시가 들어서서 새로운 그 주거 조건이 정주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이쪽 서부 쪽은 이제 혁신지구, 만성지구가 신도시로서 새로운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사람분들이 좀 미진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혁신도시가 이대로 멈출 게 아니라 시즌2를 좀 앞당기자. 국가 국민적 공론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저는 제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지적 중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가 들어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었고 공공기관 지방이제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전국 10곳에 전라북도, 광주, 전남, 그리고 부산, 대구, 울산, 그리고 강원도, 충북, 경북, 경남, 제주 10군데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죠. 세종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됐고요. 그래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153개가 지방으로 이동했죠. 전북 혁신도시에도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들어갔습니다.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 때는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을 했지만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 370개 가운데 153개는 왔고 수도권에 있는 게 164개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아직도 44%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메가시티가 균형 발전보다는 메가시티 구상이 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공공기관 이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즌2를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정권에서 만일 전혀 성과가 없다면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해서 또 균형 발전의 2단계를 추진해야 된다. 지금 지방은 소멸되고 인구는 줄고 국가적 위기입니다. 사실 0.72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1.0 이하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인데 0.9도 아니고 0.8도 아니고 0.7인데 이제 0.6대로 떨어질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은 절체절명에 빠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문제가 혁신도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 사활이 걸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 밤에 와보면은 완전히 불 꺼진 도시입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인적도 끊어지고 정막강산인데 또 금요일만 되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에 와 있는 직원들은 이제 버스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그런 풍경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 그분들뿐만 정주 여건 미국을 보러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지만 공공기관 시즌2가 국정과제, 중점 국정과제로 다시 추진돼야 한다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뭐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지방, 농촌,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목마른 그런 국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10명의 의원과 함께 한 팀을 만들어서 김관영 지사와 함께 단결해서 시즌2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프로그램을 전라북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 여건 관련해서 20대 국회 때
사실 혁신도시 만성동의 명품으로 자리 잡은 데크길 정도 7km 1시간 반 정도 산책길인데요. 그 산책로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자랑 같습니다만 원래 전주시는 예산 문제를 더해서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LH 국토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LH 공사를 계속 가로챘고 어쨌든 LH가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수익 가운데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고 LH가 40억을 내서 시가 여기서 해가지고 45억짜리 데크를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는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또 불만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해충, 악취, 뱀까지 있다 이런 신고도 있는데 이 기지제를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시작한 만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 예산보다 원래 LH 돈으로 했기 때문에 LH가 좀 여기에 더 사후 투자에 좀 협조를 강력히 요청해서 또 기지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농어촌공사와도 협조를 통해서 발로 뛰어서 기지제를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환경부 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덕진 연못을 환경부에 저수지 관리하는 그 예산 도심 저수지를 도심 연못을 환경부의 중점 관리 저수지 개선 사업의 예산으로 준수한 것은 덕진 연못이 최초입니다. 이것도 뛰어다니기 나름인데요. 환경부 중점 관리 저수지로 기지를 지정하도록 뛰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도를 갖다가 쾌적도 준수하고 유량을 늘리고 하는 추가 공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지제를 주민들의 혁신도시에 사랑받는 명품 공원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명품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야외 공연장도 필요한데요. 에코시티에는 이곳 그 기지제와 비슷한 세병호가 있고 세병호 옆에 있는 넓은 잔디광장에 제가 있을 때 세시봉의 조영남, 김세환, 안무옥군 이런 분들이 와서 야간에 공연을 하는데 무려 5,000명이 그 야외 잔디밭에 운집하는 바람에 출연진도 깜짝 놀랐고 시민들 스스로도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쪽에는 그런 야외 공연장 있긴 합니다만 세병호 공연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야외 공연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기지제 주변을 공연장도 있고 산책로도 아름답고 야경도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는 황방산 둘레길 지방단체장 가운데는 황토길을 잘 만들었더니 단체장 재선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가 하는데 전주시에서도 시민들 관심이 건강에 이제 많이 있는데 전주 시내에는 마땅히 황토길 걷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와 만성지구, 여의동, 조천동, 반월동 이 환경을 잘 활용해서 황방산 둘레길을 만들고 여기에 황토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방산 월드컵 경기장, 수목원, 도로공사 수목원인데 제가 20대 때 이 전주 수목원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설득도 하고 해서 전주 수목원이 됐는데 도로공사 전주 수목원 그것과 잘 연계하면 멋진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판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지제, 틀못이라고 하는데 턱이자에 못자 옛날에 이제 농업용으로 쓰던
기지제입니다만 혁신도시가 호수도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일 없었다면 혁신도시가 막 밋밋했을 겁니다. 아주 참 기가 막힌 보물 호수죠. 그리고 또 혁신도시 동편에 위치한 이 황방산 아니 전주의 사실 역사와 전통 속에 자리 잡은 산입니다. 황방산이 풍수지리상으로 굉장히 명산이라고 알려집니다. 이 황방산과 기지제를 잘 활용하면 혁신도시와 혁신동과 만성동이 한복판에 호수가 있고 배경으로 명품 황방산이 있고 이걸 잘 활용하는 둘레길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기지제에서 출발해서 이쪽 그 혁신도시를 바로 지르면 지금 이 산행 코스는 등산 코스는 있습니다. 이거를 평지로 황토길을 맨발 황토길을 약 1.6km 조성하면 아마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걸 즐기는 시민들의 편익은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주에서 최고의 명품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황토길이 되려면 이제 잘 주변을 정리하고 세족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하면 잘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반월동 월드컵 경기장 전주 수목원을 쭉 도는 12km 정도 되면 3시간 정도 코스가 되는데 만성동, 혁신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북두권의 주민들, 전주 시민들에게도 아주 사랑받는 시내 복판에 있는 명품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팀에서 많은 토론과 그때 시안을 만들었는데 시청 소관부서와 제가 만약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당선이 되면 즉각 협의에 착수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황방산 터널은 우범기 시장의 공약이었고 이미 용역이 발주되어 있어서 그런 황방산 터널 문제는 역시 시청 단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밀어줄 건 밀어주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 변론인 분 중에 이쪽에 사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혁신도시 만성동에 사시는 분 없어요? 경씨 앞에서 한번 상담드립니다. 8교시? 세계적으로 실패하게 될 수 있잖아요. 네, 다른 걸로 해볼게요. 한번 몰아내주시지. 8교시,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 관련된 다른 말씀드리고요. 그 뉴스원에서 작년 12월 15, 16일에 여름조사를 했어요. 예. 네, 이번 교통정보 여름조사를 했고, 그 앞서서 12월 13일 날, 그 여성교육이었을까? 거기 가신 적 있으시죠? 뭐, 같겠죠. 네, 거기에서 이제 한 2, 300명 모인 자리에서 후보님이 마이크를 보시고 여론조사에 장면 찍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20대가 최고 남자팀이 한찬이 여러분들이 좀 20대를 찍어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전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내는 음해입니다. 혹시 제보가 있어가지고 엉터리 제보고요. 공개적으로 하면 그걸 추궁하겠습니다. 그 황현선 후보가 여기는 조국신당으로 옮겼는데 지금 듣기로는 지금 황현선 후보와 그 조직이 이번 민주당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를 좀 지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저는 황현선 후보가 젊은 패기와 실력으로 전주를 바꾸고 또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그 도전과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뜻을 접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시 뜻은 접었지만 신인 정치인이 두 자릿수 지지받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KBS 유튜브에 1시간 반 토론을 해봤고 면접 때 짧은 시간이지만 후보들이 같이 면접도 치러봤고 또 개인적으로 대화도 했습니다. 굉장히 잘 훈련된 준비된 신인이다 느낌을 가졌습니다. 전주의 차세대 정치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제목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국 신당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도 전에 들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은 이제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민주정권 회복이라는 큰 강물에서 곧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조자적인 관계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선 후보가 거기 가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황현선 후보가 오늘 자신의 SNS에 페이스북에 전주의 줄세우기 정치, 현재 기득권 정치, 하청 정치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이걸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 그 신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또 하나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윤석열 정권과 싸우라고 하는 싸우고 싶었다고 하는 그 신념에 대해서도 저도 지지를 보내고 제가 대신 황현선 후보를 대신해서 또 황현선 후보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백색 복제 규탄 그리고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그 선봉에 서를 생각합니다. 또 황현선 후보는 전주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와 처음부터 함께 해온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권으로 안내했던 사람이고 저와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황 후보가 얘기한 이재명 후보와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킬 사람을 전주 시민이 선택해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저를 응원, 지원해줬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김성주 의원께서 올드보이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후보님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님의 여러 차례 당적 변경을 낡은 정치의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경선을 적폐대 혁신의 싸움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민주당을 떠났던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성합니다. 전주 시민은 과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난 4년 전라북도 현역 의원들, 특히 전주 덕진에 4년 동안 전주를 대표하고 덕진구를 대표했던 정치적 대변자의 역할에 대해서 전주 시민들이 낙제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것이 대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동영을 불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을 소환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잼버리 망신살부터 시작해서
새만금 예산 칼질 그리고 KCC 농구팀 강제 뺏긴 거죠. 뭐라고 말해야 되나? KCC 농구팀을 좀 침탈당한 거죠. 그 다음에 뺏긴 거지요. 공무원 연금공단 본부의 광주 합병 이런 데다가 2024년도 예산이 전라북도만 유독 줄어든 것. 다른 16개 시도는 2%, 3%, 4%, 다만 1%라도 늘었는데 전라북도만 1,600억을 줄여버린 것. 이 전라북도민으로서 모멸감, 자존심이 상하는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바꿔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냐. 전주 시민의 요구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들이 총 권리기해야 된다. 또 10명의 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좀 한 자리에 모여서 연좌농성해야 된다. 전라북도가 정치적 하위권으로 전락할 이 결정적 순간인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로 이어지는 이런 하위권 멘트가 될 것이냐. 그래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그래도 중위권에 어떻게 턱걸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연좌농성이라도 하시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리고